주인공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막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매도세입니다. 금은 며칠 전 이미 하락했죠. 금요일 실버 롱 포지션은 일부 수익 실현 후 나머지는 보유 중이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젯밤 73,000달러에서 2,000달러 더 하락했고 다우존스도 1% 정도 떨어지며 매도세가 나타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트 구조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초중반을 지지한다면 좋은 신호이며 이후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아직 홀딩 중이라 약 70에서 80만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얻었던 수익을 계산해보면 본전은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도 어느 정도 회복한 셈이죠. 아직 큰 이익은 없고요. 이 구조를 조심히 다루고 있죠. 다들 두려워하니까요. 니콜 섹터를 보면 현재 시장 하락은 두 가지 우려 때문입니다. 첫째는 연준의 금리 동결인데 인하 기대와 달라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슈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시장이 정체된 듯합니다. 전 외부 요인 대신 구조에 집중합니다. 차트가 좋으면 악재에도 진입하고 반대로 차트가 나쁘면 호재에도 비중을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크니컬 트레이딩의 전략입니다. 전체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나라의 시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도 꼭 눌러서 팔로우 해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및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과 관련된 테크니컬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니 특별한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원하시면 하단 설명란의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며칠간 영상을 못 올렸었네요. 사실 시장을 계속 보고 싶었지만 캠프에 가서 사람이 많았고 또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차트인데 대략 7만 5달러에서 7만 700달러 구간입니다. 어젯밤에는 약 7만 3달러 부근까지 급락해서 그림상으로는 꼬리를 만들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제 관점에서 데일리 캔들이 7만 4달러 아래로 마감하지 않는 한 아직 손절 신호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6, 7% 정도 손실입니다. 고점에서 6, 7% 수익을 냈다가 지금은 손실로 전환된 거죠. 결국 이 구간은 본전인 셈입니다. 지금 시장은 다루기 매우 어렵습니다. 큰 흐름상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아웃코어 쪽을 보면 오피와 스테이블 코인이 눈에 띕니다. 하이브와 솔라나도 있는데 솔라나도 곧 분석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더리움 대신 솔라나 업데이트를 요청하셔서 곧 추가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공포 지수는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이며 이 정도로 심한 공포는 욕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공포 심리가 급락했어요. 한 종목에서 전 종목으로 확산됐습니다. 지금은 절대 무리한 진입을 피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는 숏 포지션을 기다리거나 컬렉션 반등 시 진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숏을 잡으면 하단에 갇힐 수 있고 리워드도 적습니다. 저도 그 점을 간과했네요. 리스트 쪽 포지션이 많아 시장 반등 시 유도 포지션이 크게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6만 명 이상이 진입해 있어 청산시롱 포지션에서 7억 달러 넘게 터질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이 청산된 것인데요. 숫자를 보면 초록색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31일쯤에도 2억 달러가 넘는 큰 청산이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규모였죠. 하지만 최고치를 찍었던 이전만큼은 아니에요. 당시 하락 캔들 때문에 10일 동안 많은 분이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 다행히 조금 손해만 보고 살아남았습니다. 사실상 이익을 조금 반납한 정도라 망하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청산된 금액은 약 18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하루 새 19억 달러가 청산됐습니다. 당시 열기가 대단했죠. 히트맵을 보면 위쪽은 약 7만 7달러, 아래쪽은 7만 4달러 구간의 포지션이 밀집해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패밀리 섹터가 이미 시작됐네요. 베리는 마감 시점 10% 하락했고 디자이너도 3% 하락, 마감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컬렉션 반등이나 그래픽 생성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한 모습입니다. 패밀리 쪽은요.
지금 패밀리 쪽에서는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이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죠. 저도 계속 얘기하다 보니 혀가 꼬이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확실히 확인하려면 만약 7만 4달러 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면요. 더 깊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직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다시 끌어올리는 이른바 배드헵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기준점은 7만 4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전체를 바트화로 봤을 때 200만 3이 넘었어요. 정말 심각하죠? 많은 분들이 와 진짜 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300만 8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대략 40% 정도 손실이죠. 시장이 꽤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매매 컨디션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매매 컨디션이 정말 중요해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하고 딱히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결국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 진다면 그냥 한순간에 크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할 때도 자금 관리, 손실 관리가 필요해요. 손실이 나더라도 비율에 맞춰서 예를 들어 한 번에 3%, 5%, 2%씩 조금씩 잘라내는 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시장이 다시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죠. 이것이 트레이더의 필수 과제입니다.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하거나 계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트레이딩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지지선이 무너져서 250만 바트였는데 이제 200만 바트 근처에 새 지지선이 생길 듯 합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저도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네요. 계획대로면은 대응 가능합니다. 이전 수익이 있어 손실도 견딜만하고 망하지 않으니까요. 포트폴리오 관리도 계속해야 합니다. DC 쪽도 그랬듯이요. 연준 일정은 40일 남았는데 특별한 이슈 없이 금리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시장이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될 거란 희망이 많죠. 현재 핵 관련 뉴스 우려도 공존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저도 다 기억은 안 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각국에서 작은 점처럼 스파식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죠. 그래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즉 매호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나 다른 회사들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혹은 그 전략이란 게 대형 투자자라고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죠. 우리는 주요 인물들만 보면 됩니다. 메타플래니 같은 것도 있지만 보유량이나 원가는 따로 살펴보지 않았고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 봅니다. 현재 그들은 약 7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고점 매수와 저점 추가 매수를 반복해 평단가는 7만 6천 달러고요. 어제 기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2% 정도 손실권일 겁니다. 수익에서 손실로 전환된 게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다들 손실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고요. 특히 비트코인은 손실이 더 크죠. 그래서 전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상승 여력이 유리해 계속 투자하는 거죠. 수익 줬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대신 업사이드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공유할 소식이 있어요. 영상 제작 방식을 바꾸려는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의견 부탁드려요. 형식이나 콘텐츠 종류 등 원하는 방향을 남겨주시면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엘리어트 파동 차트를 보죠. 최근 상황은 아직 손실 구간이며 500 정도에서 소폭 반등 중입니다. 500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300 마이너스로 돌아갔네요. 좀 아슬아슬하죠? 이번에는 시장 상황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곧 금시세도 같이 살펴볼 건데 금값이 떨어져서 저를 놀리듯이 내려가서 좀 속상하네요. 그래도 저희는 은을 가지고 있는데 은은 다시 회복해서 지금은 4천에서 5천 달러 정도 플러스가 났어요. 금은 약 3천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은은 제가 대략 3가지 버전으로 포지션을 열어두었습니다. 스프레드 비용이 좀 들긴 했지만은 위쪽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잠깐 나왔고요. 저희가 보는 관점의 조정 흐름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BC 월간 차트에서 현재 플레이의 연결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은 월간 차트가 중간이면 계속 따라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급락하며 하단 구간까지 내려왔고 시장 공포가 극심합니다. 숏 포지션이라면 하락 여력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롱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5에서 6% 정도 더 하락한 상태입니다. 기존 5, 6% 수익 반납이 아쉽냐 하시면 저는 아쉽지 않아요. 흐름에 맞춰 매매해야 하니까요. 이전 매매로 7% 수익 후 현재 1% 손실로 총 6% 수익 중입니다. 이 구간에서 6% 정도 하락했는데 지지선이 뚫리면 추가 손실이 가능해 새로운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일종의 빅 베팅 포인트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스노볼처럼 스케일업이 가능하죠. 더 큰 이익을 위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는 이런 빅 베팅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확률 높은 패를 가진 브로커 거래 상황처럼 말이죠. 우리는 매매할 때 사이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2배로 거래했다면 이럴 때는 4배로 늘릴 수도 있죠. 2배 정도까지 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더 큰 베팅을 해서 빅 베팅을 노릴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트레이딩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이즈 조절을 해보세요. 하지만 무작정 하는 건 아닙니다. 무작정 한다는 건 예를 들어 여기서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롱 포지션만 잡는 거예요. 올 것 같으니 손절 없이 롱만 유지하죠. 이 지점에서 롱을 잡고 바로 올라가면 수익이 약 103만 원 정도 나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가격이 떨어질 때 과감히 손절했어요. 손실은 1.4% 정도였죠. 제 계획대로 매매하며 반대로 가면 언제든 손절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마인드 셋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손절 후 즉시 숏으로 전환했습니다. 포지션 전환은 트레이더에게 꽤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전엔 못했죠. 여기서 바로 숏 전환은 억지로 하는 느낌이라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연결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에 있을 땐 시장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중심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장의 중심이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생각은 포트폴리오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경계하는 이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제 7만 사선이 깨졌죠. 이 부분에서는 가끔씩 배드택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캔들봉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직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7474에서는 저는 롱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만약에 완전히 깨지지 않는다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7575 근처에서 마감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큰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저는 손절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깨지지 않았고 거기에 데이 다이버전스까지 섞여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계속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데이 캔들이 완전히 이탈하는지 기다릴 거예요. 만약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생각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트레이딩의 조건입니다. 구조적으로 큰 흐름상 여전히 큰 파동의 조정 중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작은 파동을 노려 단기 매매가 가능합니다. 반등 구간이나 오버슈트 가능성이 있어 대략 라벨링 했습니다. 현재 10파의 1파 진행 후 2파 조정 구간으로 보이며 이 2파 반등을 노린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승 강도를 체크하며 포지션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8,485 근처 청산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수익권에 진입했네요. 맞죠? 프리오더 기회가 많아 4, 5%, 좋으면 8%까지 수익이 가능했죠. 더 주면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제 단가는 2880 근처인데 추가 매수도 고민되네요. 위에서 수익을 안 챙겨 부담스럽지만 이전 손실을 못 만회해 매매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인 사이드웨이 장세라 제가 매매하기 쉽지 않네요. 다음은 두 번째 ABC 파동 구조입니다. A 구간 종료 후 하락 대신 큰 B 파동이 반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가격은 0.5에서 0.618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슈트 박스가 이 근처를 넘지 않을 것이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상방 돌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비파동이 되거나 바로 위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이 구간에서 비파동 형성 후 다시 하락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상승에도 두 달은 잡아야 해요. 일봉상 60바트 움직임도 두 달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진입 시점이 아닙니다. 하락 관점이든 뭐든 지금은 아니에요. 조정 후
상승 힘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여기선 인내심이 필요해요. 이 구간에서 매매한다면 압박감이 있겠지만 저처럼 위에서 2번 수익을 냈다면 여유로울 겁니다. 친구가 손실을 봐도 전 이미 수익을 챙겼으니 다시 매매하면 돼요. 큰 수익이 났다면 계속 이어가면 되고요. 이건 ABC 파동 중 A가 끝난 상태입니다. B도 거의 끝나고 이제 C가 내려오는 중이라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구비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큰 구조라기보다는 상승 이후 저항선을 테스트하는 엔딩 파동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엔딩 파동은 보통 1, 2, 3, 4, 5, 8로 구성되는데요. 위쪽을 테스트한 뒤 눌림목에서 롱 포지션을 잡거나 혹은 이 구간에서 숏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구조 프레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트렌드 라인을 보면 지지가 명확합니다.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 매도 압력이 커지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박스 구간입니다. 상단은 12만, 하단은 5만 8천으로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트렌드 라인 관점에서 가격은 당분간 이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지선 역할을 잘 해주고 있으니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수평선 관점에서요. 지난 주말 영상을 찍으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균 단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라서요. 7만 7 맞죠? 이 수치가 다시 그들의 원가 구간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저라면 제 기분을 물으신다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가 몇 배든 몇 퍼센트든 간에 그게 다시 원금 근처로 돌아오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트레이더로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저축을 할 때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저축 관점으로 보지만 엑스트레디즈 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스트라테지가 혹시 팔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죠. 무너지면 다 팔고 끝내겠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팔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숏을 칠 게 아니라 큰 수익을 원한다면 중요한 순간에 생각을 바꿔야 돈을 법니다. 큰 그림을 보고 큰 수익을 가져갈 사람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해요. 돈을 잃는 사람들은 큰 기회를 못 잡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 구간이 뚫리면 웨이를 쓸 생각이에요. 상단 18만 4천원 근처에서 스윙 후 흐름이 애매해지면 정리를 고민하겠지만 다음 큰 파동을 위해 계속 홀딩해야 합니다. 유리한 지점인 만큼 7만 4천원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할 겁니다. 프로빗 업데이트를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전략이 깊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유명하진 않지만 어떤 영상은 10,000명 넘게 보기도 하죠. 외국인들이 이 버전을 많이 가졌다면 가격을 7만 4천까지 낮춰 매집한 뒤 천천히 올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이런 전략은 공개적으로 다 말하긴 어렵네요. 그들도 두려워하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서워할 건 없어요. 비트코인이나 금은 글로벌 시장이라 외국인들이 저 같은 사람을 굳이 신경 쓰진 않을 테니까요. 이제 구조 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SMC, FCTP로 보고 있는데 정말 강력하죠. 완전히 17%를 꽉 채우고 있어요. AMC 쪽에서는 박이 이미 MCDP를 다 채웠어요. DMC에다가 더하면 MC에 맞춰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정말 치열하죠. 다음 구조 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박스가 있는데 L에 진입했죠. 저는 이 근처 8만 조금 넘는 지점에서 L에 들어갔어요. 여기 8만에서 박스를 먼저 그려둘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모든 박스의 기록을 그릴 거거든요. 이전에는 이 박스가 처음에는 위쪽이 초록색이었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내려왔어요. 정말 강하게 눌렸죠. 여기 이 부분은 빨간색이니까 기대를 해보죠.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최대한 이익을 얻고 싶어요. 이 포지션이 버텨주면 바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멀리 끌고 갈 거예요. 서둘러 정리하지 않고 스노우볼처럼 이익을 키워 비균을 만드는 거죠. 트레이더로서 경험한 게 있는데 손실을 보면은 그 감정에 중독되기 쉬워요. 원금 회복 생각만 하다가 본전 근처만 오면 바로 청산해버리죠. 이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시는 그 기분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회복했을 때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회비용을 지불했으니까요. 그런데
본전에서 감정적으로 청산한다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인생에서 트레이딩으로 이익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포지션을 열면 처음엔 당연히 손실이 발생합니다. 가령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칩시다. 초기 손실은 필연적이죠. 하지만 본전이 왔다고 바로 닫으며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트레이더라면 꼭 갖춰야 할 부분이야. 아이디어를 줄 테니 트레이딩 연결고리를 잘 봐. 이걸 기본으로 이더리움도 살펴보자. 차근차근 마무리하자면 금도 힘들었어. 이 천선 깨질 뻔해서 정말 고생했지. 이더리움 트레저리는 무너졌고 여러 종목이 섞여 있어. 마인드가 다치는 걸 보면 소름 돋아. 고점 매수자들이 숏에 걸리면 자산 절반이 날아가. 이게 주요 구조야. 곧 알트코인도 자세히 볼 거고 금도 아쉽지만 스톱로스 걸린 상태로 보자. 하지만 저는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배가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스윙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제 HL에 딱 닿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 구간에서 HL을 꽤 깊게 잡아놨는데 결국 내려와서 닿았네요. 그래도 실버 쪽은 아직 괜찮습니다. 실버는 계속 오르면서 대략 6에서 7%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3개의 포지션을 열어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런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금도 타이밍을 봐서 진입하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동생이 근처에 포지션을 잡아줬는데 어젯밤에는 정말 푹 자버렸네요. 조금 피곤하긴 했어요. 왜냐면 캐핑하느라 에너지를 꽤 많이 썼거든요. 금 쪽을 보면은 상방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승의 회의적인 분위기지만 제 직감과 별개로 매매는 기술적으로 접근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신고점을 향한 상승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버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거의 닿았다가 올라왔는데 실버는 상단 정리 타이밍을 보는 듯해요. 이 근처에서 매수 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약 40% 정도 갭이면 충분하죠. 스윙으로 멀리 가져가며 최대한 수익을 내세요. 겁먹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물론 자금 관리는 미리 계산해 두시고요. 알트코인 얘기 중이었죠. TIA, OP, SOL도 있고 친구 페이스북 댓글에도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솔라나 업데이트 요청이 많지만 저는 자주 안 봅니다. 이미 큰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횡보 후 5파 상승 신호가 나왔기에 현재는 AB 조정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지 않고 하락 후 아래쪽 구간에서 다시 볼 생각입니다. 1125 이탈 시 매도하라는 말씀대로 저도 현물을 정리했습니다. 고점 다이버전스마다 비중을 계속 줄여왔기에 추격 매수는 어려웠죠. 현재는 1200 근처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구간 저점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류의 OP나 하이바이브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OP와 하이바이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저점을 깨지 않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차트도 아주 예쁩니다. 디스코드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저점 없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줬고 살짝 반등도 나왔죠. 아직 다이버전스도 보이지 않아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반면 아까 말한 OP는 신저점을 찍으며 내려갔던 것과 확실히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구간 이유는 각자 움직여서 매매가 어렵습니다. 타이밍 잡기 힘들고 쇼트름이 나왔죠. 이 구간 이탈 시 바로 숏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함정에 빠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선 현물만 하고 선물은 피하세요. 선물은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이탈 시 바로 숏으로 전환하세요. 맞죠? 여기서롱 물타기를 계속하면 다 잃습니다. 이런 매매는 파산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함정에 걸리면 정말 위험하니까요. 비트코인은 버전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70, 44를 이탈 마감하면 그냥 던질 겁니다. 손실을 감수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약간 회복하면 다시 타이밍을 볼 겁니다. 지금이 거의 바닥이라 손절선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을 거예요. 아까 스프레드 1% 오른 것도 이미 맞았고요. 매매할 땐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걱정되네요. 이번에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시장을 보면 어젯밤 비트코인 바닥 가격은 73,000이었습니다. 반등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직 74,000을 깨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로 보여집니다.
배드 해편상처럼 깨질 듯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 시장도 신기록 경신 이후 변동성이 더 강해졌습니다. 가격이 고점에 머물며 시장엔 탐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의 변동성 변화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 종료는 아닙니다. 전에도 약 20% 하락 실험과 실버에 진입했습니다. 실버는 수익 유지 중이며 롱 포지션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우와 나스닥도 뚜렷한 신호가 없어 시장은 여전히 상승 트렌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기초도 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